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무릇 사람의 마음은 산천보다 더 험하고 알기는 하늘보다 더 어려운 것이다. 하늘은 그래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과 아침, 저녁의 구별이 있지만 사람은 얼굴은 너그럽지만 마음속은 잘 드러내지 않는다. 외모는 성실한 듯하면서도 속마음은 불성실한 사람이 있고 겉은 어른다운 듯하면서도 속은 못난 사람이 있으며 겉은 원만한 듯하면서도 속은 강직한 사람이 있고 겉은 건실한 듯하면서도 속은 나태한 사람이 있으며 겉은 느긋한 듯하면서도 속은 조급한 사람이 있다. 또한 애로 나아가기를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하는 사람은 의를 버리기도 뜨거운 불을 피하듯 한다. 그러므로 군자는 사람을 쓸 때 먼 곳에 심부름을 시켜 그 충성을 보고 가까이 두고 써서 그 공경스러움을 보며 어려운 일을 시켜 그 재능을 보고 뜻밖의 질문을 던져 그 지혜를 보며 급한 약속을 하여 그 신용을 보고 재물을 맡겨 그 어질을 보며 위급한 일을 알리어 그 절개를 보고 술에 취하게 하여 그 절도를 보며 남녀를 섞여 있게 하여 그 이성에 대한 자세를 보는 것이다. 이 9가지를 모두 시험해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아볼 수 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내와 하루 종일 얘기해 보면 나의 뜻을 어기지 않는 게 마치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러나 물러난 뒤에 그의 실제 사생활을 보면 역시 나의 뜻을 일상에서도 행동으로 잘 실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즉 아내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실제 행하는 것을 직접 보고 일상에서 그 행함의 과정을 비롯하여 과거의 자취와 흔적을 살펴보고 그가 편안히 여기고 즐거워하는 바를 잘 살펴본다면 사람이 어찌 그 속마음을 숨길 수 있겠는가? 어떻게 속마음을 감출 수 있겠는가? 그가 하는 바를 보고 그 행동이 비롯된 이유를 관찰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편애하는가를 자세히 살펴서 성찰하면 어찌 그 사람됨이 감춰질 수 있겠는가라는 뜻으로 보는 것은 관찰하는 것만 못하고 관찰하는 것은 성찰하는 것만 못하다. 사람의 행동에는 양식이 있으므로 그 반복되는 양식을 관찰하면 왜 그런 행동을 하였는가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떤 때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곰곰이 살펴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된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자는 자신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 14년 동안이나 많은 나라들을 방문하여 긴 여행을 다녔습니다. 자신의 도덕 정치를 채택할 임금을 찾기 위해서였죠. 그 긴 여행에서 공자는 여러 고난을 겪었습니다. 벌써 오랜 기간 여행을 했던 이들은 몹시 지쳐 있었고 잠시 어느 숲에 멈춰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자의 제자인 아내가 쌀주머니를 열어보고 쌀이 모두 떨어진 것을 알고는 놀라버렸습니다. 식량이 떨어져 고민하던 공자와 제자는 산에서 나물과 채소를 캐기 시작하였습니다. 공자와 그의 제자는 그렇게 산나물을 먹으며 줄인 배를 채웠습니다. 공자에게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나물로만 배를 채우니 발걸음 옮기기도 힘이 들고 점점 헛것이 보일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공자와 제자 아내는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이렇게 일주일 동안 여행이 계속되었고 공자와 제자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얼마가 지났는지 알지 못할 때쯤 결국 어느 평화롭고 작은 마을 어귀에 다다랐습니다. 일행들은 평화로운 이 작은 마을로 들어섰고 제자들은 공자를 위해 작은 숙소 하나를 얻었습니다. 숙소에 들어간 공자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숙소 안으로 들어서려던 제자 아내는 공자가 잠든 것을 보고 다시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제자 아내는 공자가 깨어나면 무척 시장할 것이니 자신이 직접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쌀을 넣어 밥을 대접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쌀을 조금씩 얻으러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인심이 좋아 너도 나도 조금씩 쌀을 주었고 생각보다 쌀을 많이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자 아내는 기쁜 마음으로 숙소로 돌아왔고 기쁜 마음으로 부엌으로 와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는 냄새로 인해 공자를 잠에서 깨어났고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언제나 공자를 극진히 모셨던 제자 아내가 솥에서 밥을 한 움큼 집어 자신의 입으로 넣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제자 아내는 공자가 먹기 전에는 수저도 들지 않았는데 그것을 본 공자는 몹시 실망을 하였고 지금까지 본 제자 아내의 모습이 거짓이었나 자신이 보지 않을 때는 언제나 저렇게 행동을 했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공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의 잘못된 행동을 고칠 수 있을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공자가 화가 난 사실을 모르는
아내가 밥상을 가지고 공자의 숙소로 왔습니다. 밥상을 앞에 두고 공자는 아내의 잘못을 어떻게 꾸짖어야 옳을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내가 말로 하는 것보다 아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할 텐데. 그리고 아내에게 공자는 자신이 잠을 자고 있을 때 꿈을 꾸었다며 꿈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꿈속에서는 자신의 아버지가 나왔고 아버지께서는 내 제자가 밥을 가져올 터이니 내가 먹지 전에 조상님에게 제자를 먼저 지내어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하였고 이 밥으로 먼저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사 음식으로 할 밥은 깨끗해야 할 것을 아내도 잘 알고 있으니 스스로 반성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내는 이 밥은 깨끗하지가 않으니 절대로 제사를 지낼 수 없다고 하였고 사실 밥이 잘 되어 솥뚜껑을 열었을 때 천정에 흙먼지가 떨어진 것을 보았고 흙먼지가 묻은 밥을 공자에게 줄 수가 없어 쌀을 힘들게 얻은 터라 아까워서 버릴 수 없어 자신이 할 수 없이 먹었다고 하였습니다. 공자는 이 말을 듣고 아내를 의심한 자신을 자책하였습니다. 공자는 곧 모든 제자들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고 예전에 자신은 자신의 두 눈을 믿었지만 완전히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의 머리도 믿었지만 역시 완전히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판단력에 대해서 지나친 믿음을 가지고 있어 아내를 평상시엔 믿었지만 작은 오해 하나로 그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했고 섣부르게 오해했던 자신이 매우 부끄럽고 한 사람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 잘 알아두라고 하였습니다. 당대 최고 사상가의 공자도 이처럼 후회한 일이 있었습니다. 공자와 같은 성인도 가장 아끼고 신뢰하는 제자의 행동을 이렇게 쉽게 오해하는데 하물며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직접 눈으로 보고 겪은 일조차도 그 사실과 진실 여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야 한다는 깨우침을 주는 일화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군자는 사람을 쓸 때 먼 곳에 심부름을 시켜 그 충성을 보고 가까이 두고 써서 그 공경스러움을 보며 어려운 일을 시켜 그 재능을 보고 뜻밖의 질문을 던져 그 지혜를 보며 급한 약속을 하여 그 신용을 보고 재물을 맡겨 그 어질을 보며 위급한 일을 알리어 그 절개를 보고 술에 취하게 하여 그 절도를 보며 남녀를 섞여 있게 하여 그 이성에 대한 자세를 보는 이 9가지를 모두 시험해 봤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속마음에 대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공자는 자기를 가다듬어 남을 공경하는 태도를 지니고 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인간관계의 시작이란 뜻으로 배려의 인간관계를 중시합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더라도 스스로 감화되어 고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강요하지 않는다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더욱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통찰력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혜 이수피였습니다.